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빛나는 인물들을 초대해서 그분의 삶과 철학 또 현안이 되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는 EBS 초대석, 오늘부터 제가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오늘 모신 분 새삼 소개가 필요 없죠. 교육혁신의 아이콘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제 취임하시고 한 두 달, 그죠? 예, 뭐 정식으로 한 달 반 됐습니다. 이제 두 달 거의 돼가지고. 여전히 정신 없으십니까? 조금 정신 차리셨습니까? 적응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 적응기. 예.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앞에 소개하실 때 빛나는 분들을 모셨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벌써 꿀립니다. 지금. 안경이 매우 빛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EBS 초대석 첫 번째 질문은 예. 항상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는. 예. 뭐 학생들 대학 입시나 아니면 예. 기업 입사할 때 자소서, 자기소개서라는 거 쓰잖아요. 예. 비슷하게 한번 본인이 스스로를 소개해 보신다면. 저는 뭐 평범한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보면 어린 시절에는 정말 공부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FM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약간 사회 참여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원을 간 이후에는 주로 이제 비판적인 연구자로서 사회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고요. 성공회대 사회학과. 예, 성공회대 교수로서 뭐 25년 동안 제가 재직을 했고요. 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 주로 했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시민사회에 좀 가까운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오랫동안 뭐 교수 활동, 교육 운동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독특한 건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차출당해서 서울시 교육감. 예, 뭐 저는 차출이란 말이 저한테는 적합합니다. 제가 사실 참 서울 교육감이라는 중책에 뭐 많은 준비를 안 하고 나왔다 그러면 너무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예. 차출돼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고 교회만 하셨다. 예. 저희 형님이 둘이나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예. 정말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럼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흡연 및 음주는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뭐 진짜 FM으로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또 예. 교회 활동을 하도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입시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도 공부해야 되는가 그거였습니다. 사실. 교회 안 가고 예, 그걸 고민하셨다? 예. 네. 예, 주일날에는 뭐 공부하지 말고 안식해야 되는데 이거 좀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사실 저하고는 굉장히 오랜 인연 그러니까요. 갖고 예. 계신데 제가 처음 뵌 거는 이제 대학원 계시고 그럴 때니까 예. 제가 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군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셔서 뭐 사회 관심, 사회 참여, 네. 쉽게 말해서 운동권,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운동권이 꼭 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가 이제 유신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 학생운동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뭐 유행같이 됐고 또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었죠. 누구나 다. 예,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좀 빨려 들어가서.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뭐 막 열심히 투쟁하는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75년부터 이제 79년까지가 긴급조치 구호 시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최대의 암흑기다고 표현할 정도로 예. 거의 국민들의 그 눈과 귀를 다 막았던, 그다음에 정부나 대통령이나 헌법을 비판하면 무조건 구속하고 그렇죠. 경찰에 끌려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감옥까지 끌려가고 네. 제적도 당하고 이제 예. 그랬죠. 예. 근데 그런- 보통 이제 그런 사회 참여 뭐 이 복역 경험도 있고 가신 분들의 경로가 여러 단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 뭐 노동운동 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예. 일찌감치 정치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데 학문의 길을 가야 되겠다. 아니 그때 저희 때는요, 그 노동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강박관념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제 제적을 당하고 감옥을 갔다 오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전북이 고향인데 내려가서 이제 애들 과외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다 그 당시는 이제 노동 현장 가는 게 약간 강박관념처럼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저도 가야지 하는데, 제가 약간은 좀 비겁해가지고 막 전투적이고 그러진 않아서, 아니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사실 열관리 기능사 오.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1차 합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일러를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2차는 실기인데, 예. 그래서 뭐 이건 여지없이 떨어졌죠. 그냥 공부로만 1차 시험 예, 붙고 공부로만. 보일러는 보지도 못하고 보일러는 보지도 예, 못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81년에 80년에 복학을 시켜줬습니다. 서울의 봄 지나고 그때 말이죠. 예, 그래서 참 노동 현장에 가야 된다는 시대적 그 압박감을 가지고 뭐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졸업을 이제, 하게 되고. 예, 졸업의 기회가 되고 대학원을 가는 기회가 주어져서. 근데 학문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대학원 간 거예요? 아니면 공부 일단 조금 더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가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원래 저희가 사회계열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제학과도 갈 수 있고 경영학과도 법대도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적이 조금 돼서 이제 법대도 갈 수 있고 뭐 그랬는데, 이제 사회학과를 제가 선택했고, 사회학과 선택할 땐 저는 교수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오. 예. 그래서 그때 학과장이 신용화 교수님이었어요.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꽤 귀여워해 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예. 법대 경영대 가는데 사회학과 왔다 그래가지고. 우수 성적 학생이 예, 왔다. 우수 성적 학생이 왔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렇다고 사회학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아니, 사회학 교수를 25년 하셨으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어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잠깐 학생운동을 해서 말하자면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은 막혀버렸잖아요. 서울대에서. 예, 그래서 네. 노동 현장을 가든지 뭐 애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야 될 형편이 됐는데, 다시 대학원 갈 기회가 주어지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참 노동 현장에 가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예. 상당히 부끄러움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홈페이지에 저는 2선 지식인이다. 제가 평생 뭐 일선에서 막 나서가지고 열심히 싸우지는 못하고 단지 일선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시대의 짐을 지고 사는 동료들, 친구들의 뒤를 좀 따라가면서 2선에서라도 열심히 살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2선 지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신 좀 그냥 칭찬을 드리면, 조교육관인 정도면 일선 지식인입니다. 뭐 지금 이제 간략히 이제 지난 시절이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차출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심지어 부인께서는 이혼까지 얘기를 꺼내셨다고요. 예. 교육감 선거 나가면 이혼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부인은 책 읽기 좋아하고 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듣는데, 책 읽고 이렇게 나서기를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가족하고 여행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나가면 이제 공인이 되잖아요. 노출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뭐 난리치고 그랬죠, 뭐. 네. 근데 그 이혼이 두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제가 어떤 길을 가면 꼭 따라와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속으로는 생각을 했죠, 뭐. 예. 뭐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빚이 좀 많았어요. 집 사느라고 빚도 있고 되게 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빚을 다 해결할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한 갚는 정도가 됐는데. 수천만 원 남기고 예. 했는데 이제 또 빚 생기지 않을까 이런 선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도
강력히 반대를 했죠. 네. 진짜 많이 반대했습니다. 선거 과정 초창기에는 거의 피가 마르셨겠는데요. 예. 이게 지지율이 워낙 초반에 낮게 나와서 예. 선거 자금 되돌려받는 것도 안 될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진짜 그 염려도 실제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놀란 건 저희가 그래도 이제 굉장히 한 20년 동안 지식인으로서 살아왔고 교수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알려진 사람이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저 의원 모르면 간첩이다고 할 정도로 저도 좀 알려졌는데 정말 이 선거의 장에 나오니까 너무 지식인 사회에서 알려진 거하고는 너무 대중의 다른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이건 뭐 지식인들의 또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또랑하고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초반에 그렇게 대중의 바다가 넓구나는 걸 느낄 만큼 지지율이 낮다가 네. 상당한 차이로 당선되시기도 했습니다. 예. 서울 시민의 선택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그게 아무래도 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이 교육이 되게 이제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애들을 한 3년만 고생하면 네가 좋은 대학 가면 되니까 고생해라. 정말 이 비인간적인 교육 경쟁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하면서 이제 애들을 닥달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를 겪으면서 뭔가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교육 변화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이런 걸 아마 찾다가 그래도 좀 진보교육감 후보 쪽에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전국적으로 입증된 바고요. 예,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예. 개개인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걸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어쨌든 교육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투표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열망 투표했다, 희망 투표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열망과 희망을 받아서 앞으로 임기 4년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 가실지 예. 오늘 차근차근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만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까요?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요. 예. 교육이라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갖는 혹은 아이들이 갖는 다양한 잠재력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키워내고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능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것은 이제 한 인간이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능력 있는 말하자면 존재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그게 저는 교육 과정이고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쉬운 말로는 어린아이를 예. 사회 구성원이 되게 만드는 것. 예, 1년에 예. 그거겠죠? 예. 간단하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분재형 인간을 만든다 이렇게 해요. 분재요? 예, 분재. 분재라는 게 분재를 만드는 분이 맞아면 특정한 방향으로 이 나무의 분재의 몸통이나 가지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른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근데 이제 그 나무는 원래 아이는 다양한 DNA와 다양한 잠재력, 다양한 모습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교육이 변화돼야 되는 것도 너무 예. 어른이 생각하는 쪽으로만 이끌어간다. 분재형으로 그렇죠. 애들을 길어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왜곡된 교육이 되는 것이죠. 분재형 교육을 벗어나서 예. 그냥 삼림형 교육으로 자율형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의형 교육이고요.